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노계윤입니다. 노년의 불청객이라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즐기면서 손상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자연 치유가 어려운 퇴행성 관절염 제대로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무료 전화 통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혹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유난히 덥습니다. 이럴 때 그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만 중요하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노년층에서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시면서 넘어지시는 낙상사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주의하시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기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한 세 가지 과정으로 그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첫 번째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그 마지막 중증 단계 또는 말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은 무릎 주변에 관절에 붓기, 부종이 생기는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입니다. 또는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또는 움직일 때 그 마찰음이 들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인데 대부분 그 초기 증상에서는 이런 물이 차는 증상들이 며칠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며칠 쉬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되거나 이런 분들은 내 무릎이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적절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 그리고 관절이 망가진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찾아내서 네네. 그 타겟팅을 해서 거기만 잘 치료해주면 관절염이 거기서 진행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네.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진행되는 관절염 말기 단계로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통증을 느끼셨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나 혹은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제 바로 이제 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렇게 제때 치료를 하면 조금 이제 뒤로 중증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제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장님 그렇다면 단계별로 그 치료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 따른 그 치료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며칠 쉬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이때 증상을 좀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충격파 치료, 재활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치료 손상 부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외래에서 그냥 흔히 시행할 수 있는 주사 치료나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생각보다 그 연골 손상 부위가 크거나 아니면 꼭 치료가 필요한 부위다 이러면 이때는 그
비수술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시술 또 수술적인 치료의 중간 단계인 관절경 시술을 통한 줄기세포 주사 치료,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이러한 그 중간 단계의 치료를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염 말기 증상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환자분들은 불가피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옷자다리를 먼저 교정해주는 옷자다리 교정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 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보행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간 단계 원장님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 원장님 주사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래에서 저희가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 연골 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PDRN 주사, 별명으로는 DNA 주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증식 주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증식 치료 또는 주사 치료 이렇게 얘기하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2가지는 그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주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네. 보다 적극적으로 증상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가지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기보다는 손상된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네. 물론 그 반응은 빨리 나타나진 않지만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어서 치료가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 원인을 이제 좀 없애주는 그 증식 주사 치료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원장님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식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재생될 수 있는 조직 재생 반응을 인위적으로 불러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또는 관절낭 주머니 주변 조직이 손상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거기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동반되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이 가라앉을 때쯤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그 조직 재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도해내는 치료인데요. 네. 이러한 조직 재생 반응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보다 두껍고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생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증식 주사의 치료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주사 치료라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다양한 특징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술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절개할 네. 필요도 없고 주사 맞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절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과 조직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증식 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 부위나 관절낭 주머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증식 주사 치료를 과도하게 오래 주사 치료를 맞다 보면 결국은 손상된 구조가 진행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치료 진단을 통해서 꼭 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 실제로 이제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들 궁금하시죠?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2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셨어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 무릎에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이런 물이 차는 증상,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했고요. 무리하게 걷거나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MRI 사진을 보시면 MRI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물이 찬 건데요. 관절 주변에 물이 많이 차 있고 그리고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함께 내측 측부인대 주변에도 부어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 4회 정도 시행하시고 나서 다시 검사한 MRI에서는 현저하게 관절에 물찬 증상,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주변의 조직이
보다 까맣고 단단한 튼튼한 조직으로 대체돼 있어서 안정성, 무릎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62세 우리 어머님 4회 증식주사 치료받고 아주 튼튼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성분의 사례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 61세 아버님이시네요. 이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특징적으로 그 관절경 시술을 같이 병행하셨는데요. 네네. 시술 전에 보시면 관절 연골이 벗겨지고 관절 그 연골을 받쳐주는 뼈가 이미 관절 안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관절염 증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네. 증식주사 치료를 시행하시고 나서 다시 관절경을 시행했을 때 보면 주변 연골 조직으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남성분의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고민 해결 조금 도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